안녕하세요. YBM 종로센터 IELTS with me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 박미희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리스닝과 리딩을 어떻게 푸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파트 1을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one word and or number only의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전화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국 발음이라든지 아이리쉬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호주 발음들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미스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만 익숙해지면은 사실 미스할 확률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example question으로 아주 간단한 3개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스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조금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얼른 이 문제들을 훑어서 이 문제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헤딩이 location, time, other information 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center이니까 기본적으로 고유명사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유명사가 기본적으로 처음 듣는 단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캐치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는 고유명사를 이야기해 줄 때 보통 한번 그대로 단어 그대로 발음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에 스펠링대로 이제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잘 받아쓰면 되는 그런 타입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 문제 앞에 바로 at이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으니 어떤 스페시픽한 타임이 나오겠구나 라고 expect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must나 bring이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가져오지 말라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명사가 나오겠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만 잘 해두시면 파트 1은 수월하게 잘 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리스닝을 어떻게 잘 푸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리딩인데요. 리딩 같은 경우에는 타겟하는 점수에 따라서 약간의 전략이 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문제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키워드 찾아서 그리고 나서 패러그래프 관련된 패러그래프 찾아가지고 그 2개 매칭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만 잘 매치를 해보시면 사실 되게 무난하게 6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뭔가 자주 나오는 단어라든지 동의어 같은 것들 잘 파악해 두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높은 스코어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위의 방법으로 풀다 보면 함정 문제들 때문에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다시 패세지로 돌아가셔서 앞뒤 문장 살펴보시고 얘네들이 뭘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면은 사실 그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리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전략을 두고 푸시면 사실 시간에 쫓기는 거 없이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리딩 같은 경우에는 퀘스천 타입이 4개 정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fill in the blanks라고 해서 말 그대로 빈칸 채우기죠. 그래서 뭔가 이 문제에서는 one word only 또는 no more than two words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요거 2개만 잘 주의해서 보시면 사실 fill in the blank는 그냥 그 패세지에 있는 단어들 그대로 찾아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고 매칭 같은 경우에는 뭔가 헤딩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약간 이런 식의 매칭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multiple choice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choose one 또는 choose two를 해라 정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true, false, not given인데요.
사실 true versus not given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출제자의 의도만 잘 알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true versus not given의 어떤 예시 문제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true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문장과 그리고 문단의 문장이 기본적으로 리프레이즈를 했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고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false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문장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반박하는 문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셔서 false 넣으시면 되고, not given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not given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ample questions 같이 보시면서 이게 어떤 식의 뉘앙스구나 감을 익히실 수 있는데요. question은 Polar bears suffer from various health problems due to the buildup of fat under their skin 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킨 안에 있는, 밑에 있는 어떤 지방들 때문에 뭔가 헬스 프로블럼이 있다 없다. 누가? 폴라베어가. 그래서 저희는 폴라베어가 헬스 프로블럼이 있냐 없냐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휴먼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휴먼스들은 이러한 팻들 때문에 뭔가 오비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이아비티스, 당뇨라든지 아니면 하트 디지즈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예시 있잖아요. 그러나 폴라베어는 no such consequences, 이런 결과들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 말은 헬스 프로블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반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false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보실게요.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Liu and colleagues were the first researchers to compare polar bears and brown bears genetically잖아요. 그럼 유전적으로 얘네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리우랑 컬리그스들이 첫 번째 리서처였냐. 여기에서 true false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first라든지 only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뭔가 연구를 했냐 아니면 유일한 사람이냐, 약간 이런 뉘앙스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연구한 첫 번째 리서처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리우랑 컬리그들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compared 했대요.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했다 안 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compare 했다는 말 나오고 genetic structure를 비교했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처음으로 한 사람들이냐? 그건 우리는 모른다. 그랬을 때 not given이라고 넣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reading과 listening 파트였습니다.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희는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종로 YBM IELTS with me 박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